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현중입니다. 자, 오늘 필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필 에너지가 오늘 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오늘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이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 공장 출하 시작 관련해서 오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 부분이 좀 성장 모멘텀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관측을 하고 있는데, 결국에는 사실 이 캐파가 성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장 모멘텀 말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6월 단기 반영이 될 이슈와 수급까지 오늘 함께 체크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필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. 과거에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하단 구간에서 횡보를 했었던 구간,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온 직후에 이제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차트에 이제 선을 막 긋잖아요. 이제 뭐 지지선도 그렇고 저항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정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이냐? 바로 거래량과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에요. 양봉. 장대 양봉이란 이런 이 큼직큼직하게 상승했던 이런 양봉을 뜻하죠. 이 두 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? 일단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, 우선은 이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도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, 일단은 50% 이상은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윗꼬리가 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종목, 그런 봉들을 한번 찾아보면은, 찾아서 절반으로 나눠보면은 어떻게 되냐? 선이 하나씩 그릴 겁니다. 뭐 여기도 그럴 거고 이쪽도 지금 거래대금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준봉을 우리가 형성을 할 수가 있죠. 기준봉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시점에서 기준봉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, 절반값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때도 해당 구간이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해당 구간이죠.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 시점이다 라고도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. 지지 구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위쪽으로는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소화를 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은 현재 외국인 쪽에서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일부 자리를 좀 지켜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,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지, 매집을 해 가는지,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하나증권과 KB증권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두 증권사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,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입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, 그걸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, 기사를 사실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간단하게 필 에너지를 구글에다가 검색만 하더라도 이 공장의 첫 출하,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 사업 드라이브를 건다, 뭐 캐파 확대 본격화,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,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, 결국에는 사실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오산 1공장에서는 원래 모회사인 이 피롭틱스와 공동으로 사용을 진행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가 이 피롭틱스랑 나눠져 가지고 2,500억 정도, 연간 생산 능력이 2,500억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이 공장 이번에 생산된
이 공장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필 에너지 전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은 5천억 캐파가 형성이 되겠죠. 그래서 해당 부분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오산 이 공장에는 이 드라이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이 수분량을 일정 이하로 제어한 공간이고요. 이 수분과 반응하면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특성상 이 드라이룸은 핵심 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도 필 에너지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일단은 바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원통형 배터리와 이제 전고체 이 스태킹인데,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뭐 장비를 납품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, 바로 이제 유럽 쪽에서 6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인터배터리가 열리게 됩니다. 인터배터리가 국내에서 열렸을 때 삼성 SDI가 이 로드맵을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달, 이 짧게 봤을 때 6월달에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원통형 배터리 제조 설비 관련해서 봤을 때 이 46파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. 결국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4680 관련해서 이 테슬라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46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나와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경쟁사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 노칭과 그리고 제트 스태킹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노칭 같은 경우는 레이저와 금형 노칭이 있겠죠. 레이저 노칭 같은 경우는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금형 노칭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I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는데, 이 삼성 SDI에 납품하는 금형 노칭 같은 경우는 이 PNT와 함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스태킹 쪽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PL 에너지 같은 경우는 Z 스태킹 쪽에 이제 진행이 되죠. Z 스태킹에서 이 삼성 SDI 마찬가지로 삼성 SDI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원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PL 에너지는 삼성 SDI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, 주요 임원들도 이 삼성 SDI에 출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46파이와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들을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면서 위에 있던 물량들을 앞으로 잘 소화해 주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